오늘 밤 뉴욕 증시 관전 포인트 세 가지, 두 가지 알아볼 텐데요. 바로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면 첫 번째 빅테크 실적, 두 번째는 연준 후보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가 서서히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또 IBM까지 발표를 했고,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노키아, 비자, 애플이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을 가면은 이제 조금 제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네.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히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 네.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엔비디아도 아마 네, 다음 달에 발표를 할 거고 이거 2월 달까지는 이제 계속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그런 네.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AI발 카펙스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확대만 하면은 AI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민감한 거죠. 워낙 많이 돈이 들어갔고 생산성 증가는 확인됐는데 문제는 빅테크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일단은 뭐 떨어진 거는 뭐 기존의 어떤 사업 뭐 애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못 미쳐서 네.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근데 수익성은 현재 나오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적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반도체 쪽은 어쨌든 뭐 ASML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네. 뭐 여러 가지 그 애플 이런 실적은 잘 나왔어요. 특히 이제 네. 반도체 쪽은 너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주가가 오른 것이고, 네. 애플도 일단은 주가가 안 좋은데 예상보다 아이폰은 굉장히 잘 팔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최근에 오른 경향이 있고, 네. 네,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AI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 네.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할 텐데 M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네, 살펴봤을 때 너무 이제 AI 쪽이 네, 오픈 AI 좀 집중된 성향이 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했다라고 나왔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그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가가 요즘엔 다 좋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그게 같아요.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죠. 메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실적은 잘 나왔지만 네. 그 번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멈추면 안 되는 그러니까 멈출 수도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중단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왔어요. 네. 워낙 투자를 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날 때까지 이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기에는 네. 어떤 중국과의 경쟁에서 또 밀릴 가능성이 높고, 아까 이게 패권 전쟁이라고 제가 네. 자주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빅테크도 뭐 돈을 벌어야 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어쨌든 이익성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숫자들이 나와줘야 이제 강하게 매수세가 나오는데, 네.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민감하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확실하게 숫자가 찍힌 반도체는 어쨌든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AI 쪽이 핵심 화두인데 문제는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 시장은 조금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도 정말 이제 옥석가리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기업들은 대부분 조금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평을 많이 네,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테스타로사님, IBM은 오르고 있어요라고 하시네요. IBM 차트는 지금 괜찮나요? 제가 이게 지금 해외 주식을 잠시만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IBM 오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번에 제가 알파벳의 차트를 보고 놀랐거든요. 아름다운 네. 우상향의 모습이 나와가지고. 음.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간에라서 어, 8%까지 갔다가 지금 4% 정도까지 밀리고 음,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실적이 뭐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네. 이렇게 추세를 뚫으려고 하는 음.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미국장이 시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장 오늘 또 시작을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빅테크 실적 말고 또 두 번째 키워드 연준 후보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케빈 해시시 될 것 같아. 네. 아니야, 케빈 워시야. 다음 날 돼 네가 또 링라이더야.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누가 될까요? 예, 아직 뭐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케빈 워시가 유력하다라는 어,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죠. 네, 이분은 이제 법률가인데 네. 법률가 출신인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이게 금융 실무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좀 QE를 굉장히 싫어하는 양적 완화를 싫어하는 인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하여튼 금리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 일단 알고 있어서 네. 이분이 되면은 좀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기사가 나와서 공유를 하나 드리면 트럼프 면담한 쿠팡 이사라는 말이 나오고 미국 연준 차기 의장 급부상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기사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워시는 현재 쿠팡 사회이사로 있다. 이 이야기군요. 네, 네. 워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워시라는 사람이 네. 쿠팡 사회이사기도 하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오르고 있냐라는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0일에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연준 의장으로 매우 훌륭한 인물을 선택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날 밤 늦게까지 워시 전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을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작년 12월에 공식 면접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당신이 자리에 적합해 보인다라면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원래 워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적 완화에 조금 네. 반대하는 매파로 맞습니다. 알려졌고 네. 그와 반대로 해시시 비둘기파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합을 맞추면서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네.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원래 매파였던 사람이 네. 금방 비둘기파가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어떤 물가 수준은 네. 되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근데 금리 수준은 높아요. 음. 아마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를 필요하다라는 거에 어. 어떤 공통 의견을 보이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을 공급하는 돈을 찍어내는 거는 네. 사실 물가를 올리는 행위거든요. 문제는 이제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해도 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결국에는 네. 올랐잖아요. 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갑자기 물가가 급격히 올라버렸어요. 워낙 많이 돈이 풀려 있었고 네. 근데 그런 이벤트가 발생해 버리니까 음. 미친 듯이 물가가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시장이 다 망가졌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반대로 물가는 안정적이고 물론 관세 여파나 이런 걸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금리 수준에는 현재 물가 대비해서 금리가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아마 좀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의장을 하고 있는 그 분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고 또 법적 공방도 하고 있고 또 서로 뭐 안 좋죠. 정치인들과 엮이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이분도 어떻게 나중에 지명될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멘토님 말씀처럼 만약에 합을 잘 맞추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 관련해 가지고 좀 불안해하는 일은 좀 적을 것 같다. 트럼프가 워낙 주식시장에 민감하고 네. 절대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인물을
해놓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트럼프도 중간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더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되면 또 대형 은행주라든지 네. 러셀 지수 즉 중소형 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대형주 중대형주가 올라 있어요 많이. 네. 그러니까 코스닥 중에서 시총이 높은 애들. 근데 이분으로 된다? 그러면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밑에 숨어 있던 중소형주들이 우리나라가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6월이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정책 수혜주 그리고 인물주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아마 제 생각엔 2월 아니면 3월부터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좀 밀접하게 연계가 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섹터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을 대비를 하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 섹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은 코스닥이 확연히 좋아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러셀 지수가 좋아지면 어. 코스닥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3천 공약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제 예상대로 소형주가 오른다면 네. 일단은 지수는 조금 쉬어가겠죠. 왜냐하면 소형주가 지수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너무 급하게 오르면 그만큼 단기간에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정부 정책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뭐든지 급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좋을 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지수가 좀 쉬면서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 작은 섹터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순환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제 바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 네, 바람직하다. 지금 증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형주가 만약에 이제 좀 뜨게 되면은 돈을 못 벌던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또 접근하기 쉽고 네. 또 수형주의 그 기업들도 많이 우리나라 펀더멘털도 좀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도 보면 제가 유통주를 사실 준비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뭐 백화점주라든지 편의점주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경기 전반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들은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중에서도 시총이 높은 애들이 먼저 올라가지고 네. 맞죠? 뭐 에코프로나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좋은 종목들이 먼저 가줬는데 그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로 충분히 순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원래 우리가 부상했던 링라이더 대신에 지금 다시 케빈 워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높은 이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수혜 섹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